지금 주제가 이제 뭐 갑자기 그 질문 자체가 파동각도 뭐 이런 걸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거의 각도고 이게 파동이다. 어느 때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제들이 막 굉장히 이 주식학과 같은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갔어요. 사실은 뭐 어떤 실제적인 트레이드, 물론 근데 주식하게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필요하고 복잡한 것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우리는 습관들도 버리긴 해야 돼요. 좀 더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주제가 좀 무겁게 흘러갔는데 뭐 일왕 무겁게 흘러간 거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질문 있다 하셨죠. 1파동의 시작과 5파동의 끝은 어떻게 합니까? 1파동의 시작과 5파동의 끝을 알면 대한민국의 돈은 다 내 거죠. 1파동의 그 플랫 조정인지 네. 하락하다가 네. 잠깐 반등해갖고 조정받는 건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감각이죠. 이렇게 말하면 기가 찬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주식의 전문가들의 논리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차트를 집어내줘서 봐라 요렇지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맞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걸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안 하라고 말하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 제 대답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답은요. 방금 말씀하신 1파동이 이 파동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좀 난센스예요. 주식시장에서 파동론이라는 것은 시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파동론이 이런 것이죠. 뭐 사례가 적절치는 않은데 우리가 옛날에 자본론 아시죠? 칼 막스의 자본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이자 마르크스 이론을 체계화한 마르크스의 대표작.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 막스가 쓴 자본론을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본론 한번 읽어본 사람은 없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체를 숭배하는 자도 또 악마처럼 저주하는 자도 그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는 저주하고 하나는 숭배한다는 거죠.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파동논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파동논리가 무조건 파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요즘 뭐 좀 파동 가지고 막 되게 또 목소리 높이는 좀 비싼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파동론만 이야기하면 냉소적으로 파동으로 주식시장 설명되는 게 아니야라고 냉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두 그룹이 다 사실은 이 자본론 한번 읽어보지 않고 싸우는 서로 막 죽창 들고 사람 찌르고 죽이고 하는 이 좌우파의 대립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파동은 주식시장의 전부입니다. 완벽한 전부 있나? 다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제 식의 답변은 뭐냐면 어떻게 1파동을 아느냐. 논리적인 답변으로 편한 답변은 있습니다. 1파동이 뭐냐면 떨어지는 하락파동이 있죠. 그죠? 하락파동에 대한 이해로서 1파동의 출발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파동은 출발하는 파동을 보고 1파동이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전 하락파동을 이해함으로써 1파동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끄떡거리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이 말도 또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하락파동이 시작된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앞에 상승파동의 끝물을 보고 이해한다 그러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락파동으로 전환되는 하락 A파동으로 조정의 시작은 5파동으로 이제 끝난다는 걸 알아야 하락파동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고 1파동의 출발은 떨어지는 파동의 마지막 파동을 이해해야 한다. 이건 뭡니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파동을 우리는 다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파동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말장난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파동론의 제일 맹점입니다. 우리 파동론의 맹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말장난이죠. 시골의사식 방식, 하락파동을 보면 상승파동을 알 수 있다. 이건 제 방식이지만 그건 역시도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이 각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듯이 각도는 현재의 각도가 얼마나 날카롭냐라는 현재적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 변화율.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변화율이에요. 우리가 각도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주목해서 각도 하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순간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각도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 변화도 약간 난센스적인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그랜빌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이평선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평선의 개념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 이 개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거의 주식시장에서 주도적인 개념은 사실 채널 이론입니다. 이 채널 이론이 거의 다우 이론 이후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시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승을 한다 가정을 하면 이제 하락 추세에 있어서 채널을 이제 끊고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선을 끊고 위쪽에서 고점을 이와 동일한 고점을 이제 여기서 그어서 그러면 시세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세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고 이제 다음의 형태를 구상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채널 이론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채널을 이탈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채널을 이탈을 하면은 우리가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현재 이 채널은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그렇죠? 이탈을 하면. 그러면은 이 채널이 다시 복귀를 하면 다시 또 강력한 상승을 준비하는 매수, 다음 채널의 상단까지는 이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가 되지만 보통 복귀를 못하고 이게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은 이제 바뀐다. 이제는 이러한 하락 추세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 여기서도 또 하나가 변할 때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딱 변하는 선에서는 이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횡보 채널이 생기는 거죠. 원래 변할 때는 하락 채널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횡보 채널이 생겨서 논리적으로 보면 이 횡보 채널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횡보 채널이 무너지면 이 무너지는 선이 다시 하락 채널을 만들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채널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만 따라다니면 계속 이 채널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채널이 무너지면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수 또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지면 매수 매도 반복할 것 같지만 이거 평생 따라해도 주식 투자해보면은 이게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유는 뭐냐면 이 채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채널에서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채널만으로 투자해서 안 됐던 제일 큰 이유가 채널의 기울기를 우리가 무시했다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채널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일어날 주가 추세의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울기가 변하고 이것이 기울기에 의해서 시세가 변하면 다음 채널은 어떤 형태로 얼마나 길이로 갈 것인지 하는 것에 예측도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계적으로 해왔다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해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채널 안에서 소위 말하는 상승의 예측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귀선법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회귀선에 의해서 주가 상승폭이 이만큼이다. 혹은 여기서 이만큼이 상승해 있으면 여기도 덩달아서 이만큼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해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오른다면 현재 이 시세의 상승은 요까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요것과 요것이지 요거는 버린다. 뭐 이거 왜 버립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여줬던 것은 채널선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매매를 행해왔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주식시장에서 추세선을 작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다시 말을 하면 채널 역시도 똑같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세에서 우리가 추세선을 작동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위에다 줄을 평행된 줄을 하나 더 끊는 것이 그냥 채널이지요. 그지요? 이건 그냥 추세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채널을 의식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매도 심리는 추세선을 끄은 사람들이 위에서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채널선을 끄어서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것이 형성되어 온 거고 그것은 시장에 순간적으로 약속된 하나의 그냥 시장의 대중들 사이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군가 깬다 이거죠. 이걸 깨요. 깨면 깨어지는 것이 누군가의 정말 깨고자 하는 수급상의 요인, 강력한 드라이버에 의해서 깨진 거냐 수급상의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깨진 것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서 뭐 일시적으로 만약에 정말 시장이 이렇게 돌파를 해나가는 국면이라면 이 대중의 약속의 허를 찌르면서 돌파해 나가버리는 대중이 와르르 매도할 때 돌파해 나가는 뭔가 있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렇게 와서 매도로 그냥 진행되는 것은 대부분 매수에 약속되어 있는 대중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매수로 들은 허를 찔러서 매도를 해서 손절매를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추세선이나 채널과 같은 것을 벗어나거나 돌파시키는 것은 대중의 일반적인 수급 논리가 아니고 이 시장의 움직임의 큰 변화율과 인가율을 가져와야만 내가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사람들의 드라이버란 말이에요. 그 드라이버는 반드시 대중의 약속을 깨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주가의 각도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거지요. 각도의 변화로. 쉽게 말하면 각도가 이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이 1차적으로 만들어낸 약속을 변화되는 각도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드라이버가 걸린 거다 이 말이죠.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할까요?